지집의 장으로 법정을 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말이 검찰 조사와 헌재 또 형사재판을 거치며 계속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흠집을 내는 데 주력했지만 저희가 검찰 진술 내용을 확보해 살펴보니 그 진술은 한결같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나온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상부 지시를 국회 본청 안 인원을 끌어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하달했다며 공격했습니다. 검찰 진술과 헌재 증언, 형사재판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진술이 다른지 MBC는 조 단장의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내용을 확보해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따져봤습니다. 조 단장은 검찰에 출석해 이진우 당시 사령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해 일단 알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어제 형사재판에서도 조 단장은 이전 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적 명시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는지도 비교해봤습니다. 검찰 조사 땐 이진우 당시 사령관이 지역대장에게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아무도 출입을 못하도록 막으라는 조치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헌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이어집니다. 본청을 통제하라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저희 두 개 팀장들에게 우선 먼저 내린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통화한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단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계엄군 일선까지 착착 전달됐다는 사실만 더 뚜렷해진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내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넉 달 만에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내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년 8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 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선별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휴대폰을 압수한 건 지난해 1월이지만 도움을 요청한 경찰청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그동안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잠금 해제 없이도 접근 가능한 자료부터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넉 달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경찰의 수사 자료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떨어지면서 불거진 의혹은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더 커졌습니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에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녹음 파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으로도 번졌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서 멈춘 지 오래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로의 통로로 지목된 이시원, 임기훈 전 비서관을 조사하지도 못했고 호주 대사로 출국 직전 자진 출석했던 이종섭 전 장관을 더 이상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재판을 받은 건 박 대령이 유일합니다.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대령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계엄 수사와 병행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계엄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데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어 빠른 속도로 윗선 수사로 나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돈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주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독대를 했다는 소위 통일교의 2인자는
무언가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건진법사의 휴대전화에선 통일교 관계자가 보낸 현금 뭉치 사진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논의한 듯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이름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5월 통일교 창립 기념행사에서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의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이 남성은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입니다. 한반도 서밋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암묵적 동의가 무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부 관계자와 곧 만나기로 했다며 후속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 씨에게 수억 원을 받고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성배, 윤영우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선 캠프가 꾸려진 2021년 12월부터 연락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확보한 당시 문자 메시지에선 현금 3천만 원 사진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인 2022년 12월엔 윤영우 전 통일교 본부장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거론하며 산업은행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성배 씨는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윤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약이었고 공교롭게도 윤한홍 의원은 산업은행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습니다. 전성배, 윤영우 두 사람은 2023년 12월부터 1년간 336차례나 통화하는 등 최근까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사무실이 있던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사람을 피해자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청탁과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윤 씨는 2023년 이후 통일교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씨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두 차례 받은 사실만 인정한 걸로 전해졌는데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윤한홍 의원과 실제로 친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군대 간 아들이 아프다고 출입증도 없이 군 병원에 그냥 밀고 들어간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부대 지휘관에게 수차례 직접 연락을 했고 아들은 퇴원 후 1인 생활관에 머물며 전담 조교를 배정받기도 했다는데요. 부대 관계자 역시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는데 어떤 아버지길래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저녁 9시 반쯤 국군 포천병원 앞에서 승용차를 탄 한 남성이 출입문을 열라며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군시설인 만큼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으라고 했지만 이 남성은 윗선이랑 다 얘기됐다며 근무자를 윽박질러 그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차량 들어갈 때 절차가 따로 있나요? 원래부터 이제 신고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신고가 안 되면 그럴 건 없어요. 이 남성은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인데 아들이 생활관에서 갑자기 쓰러져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온 겁니다. 김 비서관 아들은 퇴원 후에도 이틀 동안 18명이 함께 쓰는 생활관이 아닌 1인 생활관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 비서관 아들을 전담하라며 조교 1명을 따로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MBC에 1인 생활관을 사용한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폭력 사건을 일으켜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한 번도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아들이 입대하자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 나온 육군 협력관을 통해 아들이 예방접종 후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예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의 전화번호를 직접 받고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부모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중대장, 대대장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나요? 어떤 권력 관계들이 군대로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군대 지휘 문제나 개입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김 비서관은 병원으로 찾아간 건 경황이 없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가면서 대대장님한테 출입 조치해달라고 했고 출입이 돼서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게 해줬고.
또 상관에게 한 연락도 아들이 아프다고 해 부모로서 연락했을 뿐이라며 어떤 무리한 부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군도 응급 상황에 따른 환자 관리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지휘 조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국민의힘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4명이 겨루는 2차 경선에 진출했는데요.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나경원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2대2 구도를 이루면서 후보들마다 복잡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8명의 후보 가운데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소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100% 여론조사로 치러진 1차 경선은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하게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까지 주자고 주장했던 나경원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탄핵 찬성은 한동훈, 안철수 후보, 탄핵 반대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입니다. 찬탄과 반탄이 2대2 구도로 2차 경선이 치러지는 겁니다. 4명의 후보는 24일과 25일에 맞수 토론, 26일에는 4자 토론을 갖습니다. 그리고 27일, 28일 양일간 국민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벌여 후보를 2명으로 추립니다. 만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최종 후보로 결정됩니다. 2차 경선은 당심 반영 비율이 높아 현재로서는 탄핵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한동훈, 안철수 후보 같은 탄핵 찬성 입장인 후보자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습니다. 3강 2중 구도로 평가됐던 1차 경선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워낙 이제 이 당 저 당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이 당은 어쨌든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이념이 바로 국민들을 더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다. 후보로 이렇게 대선에 참여하실 분들이 아니라 이번 보궐선거 자체를 거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나경원과 이철우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탄핵 찬성 표심이 안철수 후보로 분산될 경우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2차 경선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할 주자들이 4명으로 압축됐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한 지지율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정체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 이재명 세력을 한데 모으자는 빅텐트론에 한덕수 차출론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모두 합쳐도 40%를 넘지 못합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5명의 지지도 합계는 35.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의 격차가 14.3%포인트였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선 출마조차 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범보수로 묶었지만 지지도는 모두 합쳐 27%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8명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많이 분산이 되고 있어서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대사면령을 내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한 표 한 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러모니입니다. 일종의.
이른바 빅텐트론의 구심점으로 한덕수 차출론까지 띄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안개 속입니다. 한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대하자는 위원회까지 발족됐지만 고건 전 총리나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정치 원로들은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나오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서 이 일을 도모했습니다. 대통령 역량은 한덕수 씨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찌감치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고 한때 반 이재명 빅텐트 연합에 거론됐던 이낙연 전 총리도 국민의힘과는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빅텐트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답보 중인 지지도를 끌어올릴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주 호남과 수도권, 강원 지역 경선을 앞두고 관련 공약들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와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김경수 후보는 후보들 중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고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재판 출석으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SNS를 통해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료원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당대표 시절 당 차원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직접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같은 필수 공공 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정책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를 공약했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김 후보는 광주 전남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고 호남을 AI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3조에서 5조 정도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해수부를 옮겨서 해양 특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해경청이 인천에 가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7년이 된 청년에게 6개월간 유급 휴가를 보장하겠다며 청년층 표심을 함께 겨냥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선 관련 정치권 소식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기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기주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신발 열사의 지지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네, 오늘 오전에 이 김문수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요. 행사 시작 전부터 주최 측이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신발 열사님은 안 오셔서 신발 열사님도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니, 신발로 뭘 했길래 신발 열사로 불리는 겁니까? 네, 지지자들이 현수막을 펼쳐 들었는데요. 현수막에도 이렇게 신발 열사라고 적혀 있는 게 크게 보였습니다. 뒤늦게 등장을 했길래 제가 어떤 분인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2020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서 9개월간 복역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당시 상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뜯으라!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요. 네, 저 사건 이후로 보수 진영에서 저 정 씨를 신발 열사라고 부르면서 추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이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지지자에다가 그런데 사실 김문수 후보부터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막말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총살감이다 이런 막말을 했었죠. 네.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그러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럼 서부지법 폭도도 열사냐, 세월호 모욕한 사람들도 열사냐, 영웅시할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신발 투척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으면 경호원들이 패대기를 쳤을 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사라진 콜드플레이. 얼마 전에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 내용은 아닐 거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Every time Coldplay comes to South Korea, there is no president. However, I would like to suggest one person to be president of Korea.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you see. 이게 지금 콜드플레이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락 없이 그냥 무단으로 썼다가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콜드플레이가 내한 공연을 했는데 콜드플레이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에 대통령이 없다. 또 드러머 윌 챔피언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하다. 난 이렇게 추천을 한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나 후보 측이 이 영상을 갖다가 마치 콜드플레이가 자신에게 지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달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이게 콜드플레이 팬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알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나 후보가 또 이렇게 발언을 한 영상까지 붙이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땡큐 콜드플레이. 다음 내한 공연은 제가 꼭 잊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리수라는 비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막이 또 무색하게 오늘 1차 경선에서 또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드럼통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했지만 다 오늘 좀 결과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고 SNS 등에는 조작이다, 또 콜드플레이가 지향하는 가치와 다르다 이런 비판들이 잇따랐습니다. 결국엔 나 후보 측이 영상을 내리면서 비공개 처리가 돼서 현재는 사라진 상태인데요. 최근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젊은 층이 즐겨하는 밸런스 게임을 청년 MC를 기용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또 나 후보처럼